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11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296가구 2년 7개월 만에 최소. 다음 달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개 단지 296가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에선 계약갱신 청구권 2+2년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간혹 전세 매물이 나오더라도 집주인이 이전보다 훨씬 비싼 전세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최장 4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신규 계약 때 최대한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년은 서울에서 신규 입주 물량이 26,940가구로 올해보다 44%나 감소할 전망으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지금 현재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전세 안정 대책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전세와 월세 부분의 이 보완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쉬엄쉬엄 생각 좀 하면서 일하는 것은 어떤지 추천드립니다. 다음, 서울경제. 한국 코로나로 상업용 부동산 은행 대출 손실 우려 커. 한국과 미국, 호주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은행의 대출 손실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5일 현지 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커서 은행이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며 은행의 대손 상각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이러한 대출 손실이 은행 자본을 실질적으로 잠식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은행의 준비 자본 확충 수준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0년 전보다 약 2배 가까이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코로나19의 소멸만을 기원합시다. 금융 주식시장 이슈 및 뉴스 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 코스피 소폭 하락 출발 2330대. 코스피가 오늘 27일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6분 현재 코스피는 그날보다 7.88포인트 0.34% 내린 2336.03을 나타냈습니다. 키움증권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경기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추가 경기 부양책 논란이 계속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돼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낙폭이 커지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다음 조선일보. 이건희 주식 18조, 상속세만 10조.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상해온 새로운 삼성 재편 작업이 본격화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발표 공개석상에서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유족은 상속세로 역대 최대인 10조 원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또 주식의 경우는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이 60%로 높아져 이 회장 유족의 상속세는 10조 9천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거둔 상속세 합계액 10조 6천억 원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현금으로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 사실상 그룹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회장 등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조달하거나 공익재단의 일부 지분을 출연한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이 많아도 고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시장 이슈 및 뉴스 보시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대출 바닥나자 카드론으로 버티는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자금을 빌려 쓰고 B2, 빚내서 주식 투자한다는 거죠. B2가 겹쳐 9월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카드사가 분기말 채권을 매각해 카드론 잔액이 줄어들지만 정부 돈풀기 효과가 떨어져 8월보다 2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9월 말 카드론 잔액은 30조 6,752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8,860억 원, 전월 30조 4,802억 원보다는 1,950억 원 증가해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상공인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카드론 이자는요, 일반적인 대출보다 급전에 가까울 정도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급한 나머지 이 카드론을 쓰다 보면 이 카드 돌려막기가 되어서 나중에 갚기가 참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라는 말밖에는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제가 이 최철용 경제TV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힘내십시오. 디지털 자산 시장 뉴스 보시겠습니다. 업비트 거래소 오늘 비트코인 및 주요 디지털 자산 가격 알아봅니다. 비트코인 1,478만 2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째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더리움 44만 5,500원, 리플 282원, 비트코인 캐시 29만 5,1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블락미디어 DeFi 프로토콜 하베스트 파이낸스 해킹 BTC 볼트 스테이블 코인 예치 중단. 네, 또 해킹 사고가 터졌습니다. DeFi라는 것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입니다.
2018년께 출연한 이 디파이 서비스는 지불, 스테이킹, 탈중앙화 거래소, 카스터디, 랜딩, 파생상품, 지갑, 인증시장, 예측시장, 보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이자농사 프로토콜인 하베스트 파이낸스가 26일 해킹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이자농사는 예금을 하면 약정한 이자를 주는 은행 업무와 유사한 것입니다. 업체는 트위터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트코인 볼트, 모든 스테이블 코인 예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하베스트 파이낸스, 커브, 와이언 파이낸스 등 여러 디파이 플랫폼에서 32여 차례 트랜잭션이 발생했습니다. 하베스트 파이낸스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자들이 10에서 15%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쪽의 해킹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해킹 사고가 난다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소 등 관련 기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해킹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꼭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발전 단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고이 2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캐시 탄생의 비화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비트코인 역사에서 세그윗이 있었습니다. 세그윗이란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의 약자로서 비트코인의 블록에서 디지털 서명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블록당 저장 용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일종의 소프트 포크입니다. 기존의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블록 크기가 1메가에 불과하여 초당 7건,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하루 최대 60만 건의 거래 내역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 블록에서 디지털 서명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함으로써 블록당 거래를 추가로 약 65% 정도를 더 저장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블록 사이즈는 그대로 1메가입니다만은 그러나 반면에 세그윗을 진행할 경우에 중국의 채굴업자들이 사용하던 ASIC 방식의 비트코인 채굴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중국의 채굴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존 ASIC 채굴기를 사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존 비트코인 블록에서 하드포크하여 기존 1메가 블록 사이즈를 2x로 용량을 2배로 확대하고자 주장한 쪽이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름의 새로운 암호화폐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100세를 위한 최초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